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 레이디 스트랜드 박사의 영양의학 가이드입니다. 이 자료가 심장병, 암, 치매 같은 흔한 만성 질환들이요. 이게 사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개념인데요. 건강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산화 스트레스, 그게 핵심 키워드군요. 네. 이 자료는 우리가 생존하려면 꼭 필요한 산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산소를 쓰면서 동시에 세포를 해치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긴다는 이른바 산소 역설에서 시작해요. 아, 산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양날의 검인 셈인데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는 것. 그걸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자료에서는 그게 아주 많은 70가지가 넘는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70가지나요? 와. 그 자료에 보면 몸이 내부에서 서서히 녹슨다는 비유가 나오던데 그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군요. 네, 딱 맞는 비유죠. 잘라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몸 안에서요? 우리 세포 안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 때 일부 산소가 약간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활성산소로 변해요. 이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DNA나 세포막 같은 중요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한다고요? 그럼 그 손상이 쌓이면? 네, 그렇죠. 그런 미세한 손상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암이나 심장병, 관절염, 또 황반변성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게다가 요즘 환경오염이나 스트레스도 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주나요? 네, 맞아요. 현대사회의 그런 요인들이 활성산소 생성을 더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죠. 근데 우리 몸도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같은 거 없나요? 아, 물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똑똑해서 SOD나 카탈라아제, 글루타티온 같은 항산화 효소를 스스로 만들어요. 아, 항산화 효소? 네, 얘네들이 활성산소를 딱 잡아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뭐냐면요. 네. 현대인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는 이 자체 방어 시스템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너무 거세니까요. 아, 우리 몸의 방어력보다 활성산소 공격이 더 세다. 그래서 외부 지원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가나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 지원군, 즉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비타민 C나 E, 베타카로틴, 셀레늄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음식이나 보충제로 이런 걸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일일 권장량, RDA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결핍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훨씬 더 많은 양, 그러니까 최적 섭취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최적 섭취량, 이게 어느 정도인데요? 권장량이랑 많이 다른가요? 네, 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 같은 경우 RDA는 10에서 30 IU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죠. 근데 이 잔류에서 인용한 연구들을 보면 심혈관 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0 IU, 이상적으로는 400 IU 이상이 필요하다고 제시돼요. 400이요? 와, 권장량의 거의 10배, 40배 가까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비타민C도 마찬가지예요. RDA는 60mg인데 여기서는 1000mg 이상 섭취할 때 건강상 이점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1000mg. 그럼 이걸 다 음식으로 먹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영양 보충제를 통한 섭취의 필요성을 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보충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심장질환에 대한 설명도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있잖아요. 네, LDL. 그 LDL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활성산소 때문에 산화되었을 때 그때 동맥에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슈타인버그 박사의 이론을 인용해서요. 아, 그냥 LDL이 아니라 산화된 LDL이 진짜 범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항산화제가 충분해서 LDL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면 동맥경화 과정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오, 그럼 비타민 E나 C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LDL 산화를 막는 보호막 역할이요. 그리고 또 하나,
콜레스테롤만큼 중요한 위험인자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걸 언급하는데요. 호모시스테인 약간 생소한데요. 네, 이게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행히 엽산이나 비타민 B6, B12 같은 비타민 B군에 잘 섭취하면 관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비타민 B군도 중요하군요. 뇌 건강 쪽은 어떤가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것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뇌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활성산소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뇌에는 혈뇌장벽이라고 해서 아주 튼튼한 방어막이 있어요. 네, BBB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항산화제가 이걸 잘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포도씨 추출물처럼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좀 특별한 항산화제의 잠재적인 중요성? 이런 걸 좀 시사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뭔가 특정 항산화제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영양의학 가이드는요, 결국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여러 만성질환의 어떤 공통된 배경에 있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권장량을 넘어서는 그런 최적 수준의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방어벽을 치는 그런 선제적인 접근이네요. 네, 예방적 접근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기존 의학과는 좀 다른 시각이죠. 요즘 보면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료를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몸 안의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를 영양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어쩌면 기존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더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내 몸의 산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